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의 박재현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청의 오보름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수험생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받아왔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관세 직렬에 대한 답변을 오보름 주무관님, 일반 행정은 박재현 사무관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두 분 한번 진행해 주시죠. 그러면 저부터 관세 직렬 관련한 질문에 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직으로 임용되기에 좋은 학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임용은 필기와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 특정 학과에 가점을 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용되기에 좋은 학과가 특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는 관세직 9급의 경우에는 관세법 개론과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관세청 주 업무는 사실 수출입 업무랑 관련되기 때문에 무역학과라면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주셨는데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 임용을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질문이 되게 광범위해서 어떻게 좀 답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이제 보시려는 직렬이나 그 시험에 관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충분히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걸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사처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문제 출제하는 국가고시센터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보니까 이 기출 문제를 한 문제를 만드는데 이제 수정을 이제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요. 수정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 출제자분들이 원하는 의도를 전부 기출 문제에 담아서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가 어떤 것을 묻고 이런 것들을 각 직렬별로 좀 파악을 먼저 하시고 풀어보고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 직렬은 정복을 입나요? 관세 직렬이라고 전부 정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조사 업무 같은 경우도 있고 심사 업무 같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사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공항만 등에서는 대민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기본 바지인데요. 사실 치마 정복도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당연히 인부복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은 저희 올해부터 활동성과 신미성을 조금 강조해서 새 정복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새 정복인데 저희가 하정복은 하늘색에서 검은 색깔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멋스럽고 단정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국가직 일반 행정의 경우 처음 임용된 부처에서만 쭉 일하게 되나요? 별도의 직렬 시험이 있는 국세청 같은 곳으로도 이동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인사처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각 부처별로 직류 직렬에 맞게 수요를 받아서 부처별 필요 인력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인력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음 배치를 받으시게 되면 필수 보직 기간이라는 걸 좀 거치게 됩니다. 필수 보직 기간 이후에 이제 그 각 부처별 수요에 따라서 부처별로 인력 교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나라일터라는 곳에 가시면 각 부처별로 몇 년차 공무원이 어느 부처로 전입을 희망합니다. 또 몇 년차 공무원이 어느 부처로 전출을 희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 있는 나라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이제 인사교류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르게는 인사교류는 아니지만 이제 각 부처별로 그 파견 인원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해서 서로 바꿔서 1년 혹은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관세청에서 근무하게 되면 이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관세직은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관세청에 임용하시게 되면 사실 인사이동 범위가 전국인 것은 맞습니다. 관세청은 대전에 본청이 있고 평택에 직할세관이 있고 그리고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총 5가지 본부세관이 있고 거기에 산하세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제 임용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신규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그곳에서 이제 희망지 조사를 하게 돼요. 그 연고지를 좀 배려해가지고 그 각 본부세관에 배치를 받고 각 본부세관 인사팀에서 또 그 산하세관이나 본부 부서 내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을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는 처음 배정받은 그 세관 인근으로 저희가 배치를 받게 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부산으로 갑자기 발령 나시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직렬별로 이제 필수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직렬 같은 경우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흔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는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따셨을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이런 것들이 일부 직렬에서 이제 가점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런 자세한 사항은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공개되는 해당 연도에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 그 공고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공채 5급과 공채 7급 같은 경우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과 공인영어 시험, 이제 뭐 IBT나 토익, 탭스 이런 것들이 한국사와 영어 시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조사 업무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관 수사관들도 경찰처럼 전복 근무 같은 업무도 하나요? 제가 이 질문은 특별히 좀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세관에서 조사 업무를 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세관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특사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마약류 관리 관련해서 그런 법률 등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관과 같이 그런 사건들을 같이 수사하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든지 피의자 신문조사 작성, 이런 체포 업무 등 이제 경찰관이랑 되게 유사하게 같이 수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실 때는 조금 저렇게 위험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 분들은 관세법 위법을 사전에 차단해서 국민 경제랑 사회 안전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 주셨는데요.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금형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보시면 응시 결격 사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벌금형을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관세청에서 일하면 외국에 나갈 일도 많나요? 영어도 잘해야 하나요? 관세청은 일단 저희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랑 협력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국제회의라든지 국외 출장이라든지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사 업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검사를 하기도 하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지 소재 수사 같은 경우에도 직접 그 현지로 가서 저희가 또 소재 파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영어는 사실 국외 출장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수입 업무를 할 때 무역 관련 서류가 대부분 공통 언어인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업무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냐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일반행정에서 부처 발령을 받을 때 성적 커트라인으로 갈 수 있는 부처가 나뉘는지 TO에 따라 뽑는 건지 아니면 선착순인지 궁금합니다. 부처 외에 과도 임의로 배정을 받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일반행정 직류와 같이 여러 부처에 배치가 가능한 직류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부처별 인재 선택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는 그 맞춤형 부처 배치 계획에 따라서 부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채용 후보자는 각각 원하는 부처를 지원하게 되고 각 부처에서 인재 선택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한 후에 부처별 평가 결과 그리고 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서 인사혁신처에 부처 배치 결과를 공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를 배치받게 되면 각 부서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인사 담당 부서 판단에 따라 과를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한다면 교대 근무로 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모든 부서가 교대 근무를 하나요? 제가 지금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세관으로 배정받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인천항만이나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하게 되시는데 인천공항 쪽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나
그런 이제 화물기 같은 것들이 24시간 동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대 근무가 다른 곳에 비해서 또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인천공항에 그 공항 여행자 통관 검사관실이나 이제 특송 통관과 등에서 그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외의 부서에서도 개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야간 근무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해서 또 휴무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배치 받았다고 해서 계속 교대 근무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현재 대학생인데 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 임용 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 년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38조에 보시면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이 2년 범위 이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 유효 기간 내에는 학업을 사유로 임용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대 2년까지는 임용 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임용 예정 기관의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임용 유예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정고시로 고졸인 사람도 공무원 임용 가능한가요? 공채 공무원의 경우는 1973년도를 기준으로 별도의 학력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세청은 다른 직렬에 비해 급여가 많은 편인가요? 야간 근무도 많다고 들었는데 관세청이라고 다른 직렬과 다르게 특별히 봉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서 호봉과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 봉급이 주어지고 있고요. 다만 공항 등에서는 교대 근무가 있어요. 그 분들은 이제 야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봉과 더불어서 추가 수당을 또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동일 직급 호봉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급여를 많이 받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급 시험에 도입된 PSAT 뭔가요? 그리고 PSAT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최종 합격에 유리한가요? PSAT는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공직 적격성 평가의 약자인데요. PSAT는 공직자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인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자료의 분석 및 정보 추론 능력, 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PSAT는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 넓고 깊은 교양을 쌓은 수험생이 유리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고가 필요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지식을 공부하거나 암기하기보다는 주어진 글을 빠르게 읽고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 판단,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실제 기출문제를 접해보고 PSAT를 풀어보는 것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PSAT 문제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셨던 PSAT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최종 합격에 유리한가요? 이 부분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PSAT는 현재 공채 시험에서 5급 공채와 7급 공채 1차 시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2차 시험 성적과는 별개의 성적으로 최종 합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세직 공채를 통해 임용되면 마약 탐지견 핸들러 업무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마약 탐지견 핸들러를 저희는 이제 마약 탐지 조사 요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별도의 전문 경력관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관세직렬로 임용하게 되시면 마약 조사 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만 탐지 조사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그 관세직렬을 포함해서 공무원 임용을 꿈꾸는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응원의 한마디 준비하라고 해서 정확하게 딱 한마디 준비했거든요. 야, 너도 공무원 할 수 있어. 야 너도? 야 나도.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저는 조금 길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수험 생활을 조금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의심하고 좀 흔들어 대도 본인은 본인을 끝까지 믿고 이제 완주하시기 바랍니다.